오픈 숄더 티셔츠. 3년쯤 전에 찢어진 바지, 짧은 치마, 오픈 숄더 티셔츠, 망사티 등을 다 버렸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더 입기가 부담스러웠다. 지금 봐도 저런 옷을 어떻게 입었나 싶어진다. 미국에 있을 때 학교에 갔는데 미국 선생님이 거의 할머니신데도 너무나 노출하셔서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빼빼 마른 볼품없는 체형인데도 그렇게 입으셨다. 사람의 옷차림은 그 사람의 많은 걸 드러낸다. 학원 동료였던 쌤은 숏팬츠만 입었는데 성폭행을 당할 뻔해서 온몸이 피멍이 들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적이 있다. 자신을 표현한 시대이긴 하지만 몸이 아닌 얼굴에 시선이 가는 몸차림이 좋은 것 같다. 여름의 향연이다. 늘 신녀들의 과시욕이 어떤 노출 패션을 이끌지 모르지만 남의 몸을 억지로 보는 게 참 싫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남도 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입고 다니는 센스가 있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은근히 단아하게 입는 여자들을 좋아한다. 묘한 분위기. 내가 산책 다니는 곳에 묘한 분위기의 카페가 있다. 그림이나 인테리어가 약간 괴기적이랄까? 그것을 느꼈다.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묘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걸 보고 다소 인상적이었다. 나와 반쪽도 어딜 다니면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목구비 하나 어디 닮은 데가 없는데 체형도 어디 하나 비슷한 데가 없는데도 자주 그런 말을 듣는 건 우리가 가진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그 카페의 분위기도 주인장과 매우 닮아 있었고 그 비슷한 분위기의 손님들이 오는 것 같다. 걷다가 우연히 지나간 교습소에서도 그 가게와 비슷한 분위기의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서 신기했다. 사람마다 각자의 분위기가 신호를 보내면 비슷한 분위기의 사람이 신호를 받아 서로 화답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30년 CEO 하신 분이 면접을 보면 몇 분 안에 쎄한 분위기를 잡아내고 그런 사람은 취업시키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나는 모르는 남들을 아는 내 분위기가 궁금해진다. 러시아 남자들. 러시아에선 김태희가 밭을 갈고 한가인이 운전을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다고 한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난 여자들 중 뛰어난 미모는 러시안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여자들이 결혼을 못한다니 믿겨지는가? 그것도 남자들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한다. 2차 대전으로 남자들이 많이 죽은 탓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남자들의 성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이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셔 사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고 마초적 성향을 과시하기 때문에 익스트림한 일도 잘 도전하고 운전도 위험하게 해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의 세매라고 한다. 러시아 남자들의 이런 생활 습관이 안 고쳐지면 계속 성비를 맞출 수 없을 거라고 한다. 길을 걷다 보면 남자 흡연자들이 정말 많다. 누군가의 아들이요, 애인이요, 남편이요, 아빠일 그들이 러시아 남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부디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오래 살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틀에 한 잔? 아무래도 절제 안 되던 커피가 이제 매일 마시지 않고 이틀에 한 병 마시고 있다. 절대 안 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안 마시는 날이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 실천이 되어 기분이 좋았다. 이제 더 간격을 넓혀 마시고 싶다. 나도 20대까지는 맥주를 마셨다. 그런데 회심하고 술을 30대에 끊었다. 그리고 성탄식인 그때만 와인을 조금 맛봐도 어지러울 만큼 몸에 잘 안 받는다. 예전에 직장에서 회식할 때 금주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사이다 마시던 기억이 난다. 난 못 마시는 게 아니고 안 마시는 건데 그들은 왜 안 마시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먹고 싶은 생각이 1도 들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피부도 매끈하고 일도 꽤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날씬하고 아름다운 걸 떠나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내 몸에 해로운데도 계속 유지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나도 몽쉘통통을 하루 3개씩 먹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빨에도 건강에도 안 좋은 간식이기에 멀리했더니 이제 맛이 기억도 나질 않는다.
갑자기 좋은 식습관이 생기진 않는다. 결심하고 실천하고 넘어져도 또 도전하는 과정 속에 식습관은 정복되는 것 같다. 운동하는데 누군가 탄산을 들고 가며 마신다. 저건 몸을 죽이는 음식인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액상과당이 췌장암을 발발하는 원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땡기는 것을 먹을까요? 난 이틀에 한 번꼴로 내가 하루 종일 먹은 것을 사진을 찍어 기록해 둔다. 어떤 걸 먹었나 살펴보고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옛날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난 빵과 커피를 많이 먹는다. 그것들만 절제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은 든다. 우연히 한 사람이 글을 읽었다. 밥보다는 라면, 빵, 파스타, 과자, 피자, 떡볶이나 분식을 10대 때부터 먹었다고 한다. 이 사람은 얼마 전 암 판정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걸 절대 먹지 않겠다는 글이었다. 이 글에 악플도 달리면서 평생 채식만 먹은 유명한 누군가도 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음식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유전과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가뜩이나 힘든 세상 먹을 거나 자유롭게 먹자는 글이었다. 건강을 잃기 전에 얼마나 건강했던 순간이 축복이고 기적인지 모르는 것 같다. 난 3년 전부터 많이 아팠고 약도 이것저것 먹으면서 운동과 식이에 노력하고 있다. 비록 유전과 환경과 스트레스가 건강의 90%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인 식이와 운동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잘하고 싶어 조금씩 공부도 하고 있다. 내 질병은 큰 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겐 힘든 것이기에 난 땡기는 대로 안 먹고 먹어야 하는 걸 먹으려고 한다. 라면, 탄산, 아이스크림, 과자, 지포 거의 안 먹음. 떡볶이, 파스타 많이 줄였음. 내가 읽었던 인상 깊었던 댓글을 소개합니다. 40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중고등 시절부터 밥보단 빵, 밥보단 분식, 밥보단 떡볶이 튀김을 그렇게 28년을 먹었고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바른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건강은 한번 잃고 나면 다시 찾기 어려워요. 건강한 먹거리들 챙겨 먹고 모두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